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소환 마케팅 사관학교 교장 조소환입니다. 저는 평생 마케팅만 해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오늘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꿈이 장군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육군 소위로 인관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장군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오른손을 잃고 나서 손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참으로 인생에 담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희망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했고요. 그다음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말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일어서는 거였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우연히 찾아낸 건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수천 년 전에 이런 기가 막힌 문장을 썼다는 것이 신비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하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문과에 가서 저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시련에 또 부딪힙니다. 첫 번째 시련, 손을 잃었고 두 번째 시련, 취직이 되지 않는다는 이 어려운 정말 무섭기까지 한 이런 고난에 부딪히게 됐을 때 저는 또 고민을 합니다. 인생이란 정말 시리와 좌절의 연속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손 얘기를 하지 말자. 지금 보다시피요. 손 얘기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제가 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그 얘기만 빼고 면접을 보면 합격하고 합격해서 회사 다니고 회사 다니다 보면 왼손잡이인 줄 알았더만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래. 의술해라고 들켰다 손쳐. 그래도 어떡할 건데?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손 얘기를 빼고 회사에 면접 갑니다. 그게요 애경그룹이었어요. 근데 애경그룹에서 면접이 잘 진행됐습니다. 무릎 위에 이 두 손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면접이 잘 진행되는데 한 면접관이 날카롭게 오른손이 의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자마자 정말 사이의 편견은 참 무서웠어요. 바로 면접이 중단되고요. 저는 그 즉석에서 퇴장 통보를 받습니다. 손이 하나 없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면접을 중단시켜서 퇴장 통보를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자 저는 순간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계시를 내리기를 얘야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포기하면 인생이 끝나지만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또 일어설 생각을 하면 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말씀 따라서 저는
다시 면접 장소로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허락을 받아서 잠시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두 손을 가지고 있지만 한 손으로 글씨 쓴다는 사실은 다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일을 하지 손으로 일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의 성과가 열정과 사명감, 책임감 이걸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사명감, 책임감, 열정이 많은 사람이기에 오히려 손 하나 없는 것이 저한테는 어영부영 인생을 살 수 없는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더 가열차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만요, 제 말하는 태도를 유심히 지켜봤던 오너가 계셨어요. 그분이 애경그룹의 오너 우위대하신 장영신 회장님이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저는 발탁이 돼서 애경 입사에 성공을 합니다. 와우, 이제는 됐다. 이제는 정말 나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또 시리, 또 좌절이었습니다. 전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은 적절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그리고 통역, 그리고 공항에 가서 피켓맨이 돼가지고 피켓을 들고 외국인 마중 나가는 일이 주였어요. 그래서 또 시리와 좌절에 빠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좌절, 또 좌절, 또 좌절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또 저를 다짐었죠. 그랬더니만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자, 외국인들이 주는 명함을 봤어요. 80년대 초 외국인들이 주는 명함에는요, 모두가 다 마케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마케팅 매니저, 마케팅 디파트먼트, 마케팅 디렉터, 인터내셔널 마케팅, 리저널 마케팅. 이게 우리나라에는 80년대 초 마케팅이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않은 이때에 외국인들은 다 마케팅이라고 쓰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 머리를 빵 친 게, 아하, 이게 미래구나. 이건 틀림없이 우리나라에도 이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바로 야간대학으로 경영대학원에 들어갑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영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과정 마케팅을 전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2년 뒤에요, 공항에서 명함을 줬던 이분들은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영국에서 오던 손님들인데, 이분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하면서 회사가 미국 회사와 영국 회사로 나눕니다. 그때 찾은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서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 없느냐를 찾았는데, 와우, 한 손 없는 사람이 양수 겸장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부터 제 인생에 쫙 고속도로가 뚫려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케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정말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요, 이런 광고가 나와요. 큰 화장품 회사에서요,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이렇게 나와요. 조금 있다가 또 큰 화장품 회사에서요,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요, 머리를 빵 친 게, 아하, 저 큰 화장품 회사 두 군데는 똑같이 샴푸 광고를 하는데 하나로라는 단어를
빼지 않고 얘기하는구나, 광고 시에. 그렇다면 내가 만약 하나로 샴푸라고 얘기한다면 저 광고도 이 광고도 모두가 나를 도와주게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애경 하나로 샴푸를 1년 뒤에 만들어내서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샴푸 그랬죠. 그랬더니만요, 이 광고 보고 제 거 집어가고 저쪽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고 내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서 6개월 만에 샴푸 시장에서 넘버1 브랜드가 탄생이 됩니다. 가장 늦게 나온, 선점당한 상태에서 나온 이 샴푸는 6개월 만에 그 막강한 화장품 회사들을 무너뜨리고 넘버1 브랜드가 됐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아전인수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경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오히려 경쟁사는 아이디어 뱅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긍정의 힘이라는 건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세계적인 최고의 큰 헤드헌터 컨페리에 의해서 스카우트제이가 되고, 스카우트제이 되면서 정말 많은 좋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미국의 다이알사가 100% 한국에 투자했을 때 저를 만 35살에 마케팅 중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다이알사에 연봉을 무려 3배를 더 받으면서 이동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에 콩밥 매는 안악내 밑에서 10명 중에 1명으로 태어난 저는 가난을 싹 벗게 되고요, 이름도 얻게 되고요, 또한 이 선이 없는 거, 이 약점은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위대한 명언은 포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제 가슴속에 늘 품고 삽니다. 지금 60대 중반이 돼서도요, 어려우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3번 저한테 크게 외치면 희한하게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또 좋아해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길에도 길이 없으면 길을 네가 만들어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래가지고 탄탄대로로 가면서 미국 회사에서 다시 애경으로 컴백합니다. 애경으로 컴백했는데요, 회사가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경쟁사들이 많이 출연했는데 세제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샴푸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 세제도 만들어요. 가보니까요, 세제 시장에 다시 이들과 경쟁하기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특히나 그래요. 야, 애경에서 화장품 만들면 누가 사냐? 트리오 냄새 나게. 누가 화장품에 트리오 넣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트리오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트리오 냄새가 나서 그 화장품을 안 살 거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No. 포기하면 마케팅 전략가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경 이름을 빼고 화장품 만들어 브랜드만 강조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만요, 아이디어가 나온 게, 프랑스 파리 잡지 회사에 가서 마리꼴레르라는 브랜드를 빌려다가 화장품에 붙입니다. 물론 트리오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긴 하나 브랜드가 마리꼴레르 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리오 냄새는 싹 제거됐고 마리꼴레르 파리는 아주 대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로서 입지를 단단히 굳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화장품 만들어내는 족족 다 성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 또 크게 성공한 게 다른 사람들은 화장을 바르는 걸 강조를 했죠. 하지만 우리는 차별화만이 살 길이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우는 걸 클렌징 크림을 강조를 하고 포인트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마구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화장품 시장이 클렌징만큼은 포인트야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것도 넘버원 브랜드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여드름 화장품을 만듭니다. 여드름 화장품을 만드니까요, 여드름 화장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기에 해야지. 여드름 환자는 여드름 보기 싫은데 거기에다가 투웨이 케이크를 바른다면 여드름이 오히려 더 태날 것이다. 그런데 여드름 약을 넣은 투웨이 케이크를 바른다면 여드름 약도 바르고 투웨이 케이크도 바르고 덮어줘서 오히려 금상첨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통했고 여드름 화장품도 넘버원 브랜드가 됩니다. 과연 이때쯤 되면 우리가 안 된다, 포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트리오 냄새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 기억하게 그냥 두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손 없을 때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왜 전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면 끝장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면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 또한 사업도 일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포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길이 나오더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완벽한 철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포기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고 들이대세요. 들이대. 저는요, 들이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급기야 KTF의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가게 되고요, 전략실장에서 또 승승장구해서 KTF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진급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사장까지는 재무로 올라간 거죠. 어떻게 갔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의지만 강하면 성공한다는 사실은 100%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시리의 좌절가 없었을까요? 또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사장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는 없지만 거기서 길게 갔으면 좋았는데 KTF가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잃게 돼요. 또 50대 중반에 시리와 좌절에 빠집니다. 근데 저는 이미 제 DNA가 시리와 좌절의 그 늪에 헤매고 있을 DNA가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는 DNA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그 DNA가 체화됐기 때문에 다시 저는 온 동네방네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세라젬의 이완성 회장님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맞느냐? 당신이 파이어 됐다는 게 우리 회사로 오세요. 당신 연봉을 깎지 않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국으로 가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서 화장품으로 세라젬에서 대성공을 합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말은 정확히 맞았고, 포기하지 않은 결과는
대성공으로 500억 매출을 하는 기염을 통했죠. 그리고 5년 뒤에 제가 하고 싶어하는 강의, 전국에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고,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힘주어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